네, 길 잃은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해법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법안 촉구를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나섰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투쟁을 과연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의 이름조차 실리지 않아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한국사 교과서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유영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리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요. 일단 두 분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죠. 새정치민주연합 장애투쟁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성공하지 못했죠.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했다. 지금 이제 그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단식을 접으면서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애투쟁도 동력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높았다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그 중도파, 온건파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연 강경파와 온건파가 확실하게 자기 칼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보로 갔다가 상하로 갔다가 상황에 따라 중도로 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보수로 가는 이러한 그 어떤 정치 칼라의 어떤 그 왔다 갔다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앞으로 향로가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애투쟁을 접을까요? 이제 곧? 장애투쟁에 대한 동력과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여당과 유가족들이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야당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뭐 밥숟가락도 놔야 되니까 어떡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장애투쟁이다. 이렇게 결국은 핀치에 몰리면서 택한 수단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다음 주부터 뭐 빠르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어떤 계기를 찾을까요? 장애투쟁. 일단은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유가족하고 그리고 여당하고 협상이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이 타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타결될 가능성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 수장님께 질문 드리죠.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투쟁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죠. 애초에 명분과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한마디로 싸워야 될 어떤 고지가 없는 이 장애투쟁, 즉 두 번에 걸쳐서 유가족과의 교통정리도 못하고 내부의 합의도 못 본 상태에서 협상에 나갔다가 가지고 온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난에 부딪히자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애초에 쑥스러우니까 밖으로 나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뭐 강경파의 목소리가 당분간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은 그 강경파도 얻은 게 있다고 보겠죠. 예. 왜? 박영선 그 비대위 지도부가 타격을 굉장히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강경파는 당분간 숨을 좀 죽이면서 박영선 지도부의 힘을 빼는 전략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치 얘기 또 나올까요? 의총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당의 의총을 소집해서 묻는 것이 야당이 빨리 재기를 잡는 길이라고 봅니다. 9월 1일 이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100% 복귀할 겁니다, 월요일 날. 근데 개원하기 전에 이 주말에라도 이런 것을 한번 물어서 재심을 얻어야지 지금 상태로서 그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정기국회에 가서 법안 견제라든지 예산 견제 또 세월호 통과가 원활하게 잘 될지 의문입니다. 장애투쟁을 접으려면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뭐 유가족이 단식을 중단한 마당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냥 이 장애투쟁 자체를 이제 이 원내에서 싸우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게 돌아오는 게 낫죠. 여기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국민들에게 욕을 더 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단원고 유가족, 그리고 일반인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은 뭐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되는데 단원고 유가족과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떤 극적 합의를 이룰까요? 제가 볼 때 지금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양보하겠다라고 간 것 같습니다. 아하.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데요. 유가족 측에서. 제가 볼 때 유가족이 그걸 관철시킬 수 없을 부분이라는 부분이 명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얻는 조건에서 양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이 다르시면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새정치연합 지금 원내복귀의 명분을 찾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어야 된다, 바꾼다. 뭐 대내외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바꿀 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 지지자층들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새롭게 될 만한 내 에너지와 힘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내부에서 130명이 된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 외부 과거처럼 뭐 야권에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세력이 있어서 새롭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안철수라는 카드도 실제로 지방선거 때 다 써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밖에 없는데 문제는 또 바꾼다 그러고 기존의 새정치연합에서 했던 지도부들이 또 나온다. 바꿔가면서 또 나온다. 그럼 또 그것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 때는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또 반사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공천을 받고 또 우리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아직도 그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아마 이번에 뭐 유가족들이 실제로 뭐 그 여당하고 협상한 다음에 야당도 안 만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 야당의 존재감과 역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왔을 때 몇십 년 사이에 야당의 존재감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로 가고 있지 않냐. 지지율이 1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도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은 기존에 해오던 관성대로 움직였다. 즉 당내의 소수 386 운동권 출신이나 제야 출신 또 강경 비례대표 출신들이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 과잉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기존에 보면 한미 FTA라든지 뭐 NLL 전국, 더 나아가서 국정원 댓글 전국, 광우병 사태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런 관성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굴러오는 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의 본질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80년대에 화석으로 그대로 사고가 굳어져 있다. 즉 이번에 그러면 세월호 사건은 뭐냐? 비극적인 대형 재난 사고입니다. 자, 94년에 에스토니아호 사고, 미국의 9.11, 더 나아가서 2005년에 카트리나, 또 일본의 2011년에 후쿠시마, 이런 사고와 똑같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의 이 재난 지침이 잘못되어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학교 선생이나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 댐으로 데리고 갔어요. 뒷산으로 올라갔으면 끝났을 건데. 즉, 물이 쏟아오는 쪽으로 가서 수백 명이 초등학교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2만 몇천 명이 죽었던 사고 아닙니까?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의 지침이 잘못되었다. 뭐든 또 정부가 원전을 잘못 관리했다. 이런 것을 묻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배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재난 사고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4 선거에서 이 여건이 근소하게나마 패배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의 의견은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할 수는 있지만은 이 130석을 가진 정당이 전체가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서 몇 달간 움직여 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어떤 결합이 된 거고요.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이 본질에서 이 벗어나 버린 격이 되어버렸고 이 새정치연합은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격이 돼서 서로가 피해만 본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새정치연합은 이런 어떤 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항상 해석을 과잉으로 함으로써 이런 불행을 낳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유가족이 지금 요구하는 기소권, 수사권 이거를 주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입장은 수사권, 기소권은 무리다라는 입장을 여야가 다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떻게 보세요? 뭐 아는 헌법학자라든가 법률 전문가들이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위헌 요소가 없는 것이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뭐 상권 분립이라든가 입법 거치라든가 이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를 두되 그 사람이 변호사라든가 판사 출신 10년 이상 한 사람에 두기 때문에 하등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유가족이 직접 수사나 기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형법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뭐 뒤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2차 이제 유가족과 여당이 만났을 때 그 여당의 추천 몫을 예를 들면 유가족이 추천하게 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좀 얘기가 뭐
비선에서 얘기됐던 거로 얘기 나오는데 저는 예.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딸, 내 아들이 죽었는데 진상규명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게 밝혀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4월 16일 이후에 지금까지 5개월 가까이 되는데 제대로 밝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검찰에서 밝히는 게 없다. 심지어 유병원이 왜 죽었는지, 유병원 골프채 500개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국조특위를 열었는데 국조특위에서 여야가 싸움만 하고요. 실제로 된 건 제대로 없다. 증거 제출도 제대로 안 했다. 그럼 뭘 해야 되겠니? 결국은 진상조사에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회적 근본적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권에서 예를 들면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수사 부분에 수사권을 줄 수 있는 어떤 전향적인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장치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률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대형 재난사고, 뭐 아닌 소형 재난사고, 1인 교통사고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에 수십 년간 굳어져 왔던 이런 어떤 법률 체계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려고 한다면 현재의 헌법 법률 체계를 고치는 것이 맞고요. 이런 부분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유가족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주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주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의 정신을 흐리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들이 이번에 이 과정에서 보면요.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그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세월호 사건 침몰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유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일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것처럼 유가족에 접근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얘기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고등학교 한국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관순 열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져 있다, 왜 빠져 있느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장민정 앵커가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가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네, 17살 소녀의 몸으로 3일 만세운동을 이끌고 또 옥중에서도 일제 굽히지 않다 고문으로 쓰러져간 유관순 열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사 인물이기 때문에 학창시절 이렇게 노래로까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절반은 유관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8종인데요. 이 4개의 교과서가 3.1운동을 서술하면서 유관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연유 때문인가 들여다봤더니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연구가 있다는 이유가 제기됐습니다. 친일 전력이 있는 이화여전 선배 박인덕 등이 자신들의 과오를 무마하기 위해서 해방 뒤에 유관순 이야기를 발굴해서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해당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에게도 유관순 열사를 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초중학교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굳이 고등학교에서 또 다룰 필요가 없다. 또 교과서 분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 인물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유관순 열사 행적이 과장되고 또 친일 행위를 감추기 위한 세력들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지금껏 3.1운동하면 의심치 않고 떠올렸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는 3.1운동을 해방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광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겨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유관순, 뭐 안중근도 있습니다.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진보 진영에서는 유관순에 대해서 이렇게 다소 평가절하하는 움직이는지 어떻게 좀 시각차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것은 진보 진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역사학계 내에서의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이 뭐 정설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역사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서 그 집필자의 역사적 의도에 의해서
유관순 열사를 제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어떤 인물로서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 역사 교육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진보와 보수로 또 나누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까지 전개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진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역사적 정설로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공개라든가 향후의 대안으로서 어떤 역사학자와 역사 교육학자들이 참여하는 역사 교육학회 부분에서 이런 검정교과서에 검정하는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이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좀 정설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 수장님께서도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저는요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8개 중에서 4개에서 누락시켰다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그 오를레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잔 다크를 그러니까 프랑스를 지켰지 않습니까? 영국에 침입해서 누락시킨 것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이념의 가치관을 대입시키는 것, 즉 누락시킨 이유가 개인의 그냥 어떤 취향이다. 어떻게 역사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들어가고 빠지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역사를 편집하는 한국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유관순 열사가 이 미국 선교사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하 학당을 다녔다. 내지는 친일파가 자신의 과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미화했다. 예. 즉 한국 최대의 민족 해방운동, 민족 운동을 그렇게 비하하는 이런 어떤 이념적 가치관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유영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